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네. 이 실직 도시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부제가 기업과 공장이 사라진 도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제 부제인데요. 군산시가 이제 원래 현대중공업이라는 좀 조선소 그리고 GM 자동차 공장이 이제 있었던 그게 이제 어떤 경제를 받치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 두 개가 최근에 한 2017년 이때 이제부터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군산시에 좀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때 이 책을 만드신 방준호 한겨레 기자님이신데 이분이 한 6개월 정도 군산시에 머물면서 군산시의 다양한 사람들, 실직한 노동자, 그 합청업체의 사장, 거기 또 합청업체의 노동자, 그리고 또 이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공공에 있는 관계자, 그래갖고 다각도로 면밀하게 좀 인터뷰를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공장이 사라진 그 도시를 좀 조망하는 그런 책이 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책을 추천한 거는 단지 군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에 사는 혹은 농촌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작은 기업이라도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그런 기업이 사라졌을 때 도시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울산에서 왔잖아요. 네. 울산하고 전혀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울산 얘기 많이 나와요, 여기서. 네. 특히 이제 제가 네.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울산에서도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거든요. 네. 몇 년 전부터 이 비슷한 현상이 울산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중공업의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가 활력을 잃고 네. 거기서 이제 퇴직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잃은 이제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많이 보이고 네.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어서 울산 사람들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읽었습니다. 울산도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겠구나 네.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보다 저는 연대의 마음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그 당시 군산시가 되게 외로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떠났을 때 군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건 군산만의 문제야. 내 문제는 아니야 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실 군산시의 시민들 그 당시에 실직한 노동자들이나 하청업체 등 이런 그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사실 사회적 문제 어느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고민되지 않고 어떻게 이들이 안전하게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시에게만 혹은 군산 시민들에게만 이 문제가 딱 덩그러니 넘겨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많은 다른 타 군산 바깥의 사람들이 침묵을 했었고 만약에 이게 군산이 아니고 혹은 울산, 부산, 여기 전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좀 그게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가 고립되는 거죠. 저는 저 책을 보면서 작가님이 그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도시가 한편으로는 되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급속하게 고립되는 모습을 좀 보게 돼서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더 같이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이 안에 보면 김성우 씨라는 분이 군산에서 대기업이 빠져나가고 나서 어떠한 직업을 전전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그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면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이 주인공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 존엄을 또 느끼기도 했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위기 속에서도 좀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방법들을 모색해내는 과정들, 물론 그것들이 뭔가 성공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진 않을지라도 삶의 과정들을 읽으면서 존엄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삶이라는 게 어떠한 이상향을 향해 쫓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계속 한 발씩 그게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삶의 흔적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리고 누군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네. 실려 있어서 참 좋았던 책이기도 하고요. 저에게는 이제 개인적으로 군산이라는 도시는 친근한 도시거든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군산은 네. 화려한 도시, 뭔가 이렇게 시끌벅적한 도시 이랬었다가 이제 이 책을 통한 군산은 군산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져서 이중적인 감정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양면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사는 이 곳
책도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 책방에만 있다 보면은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명히 어딘가에선 또 해고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벌어질 텐데 책방 안에만 갇혀 있으면 사실 그런 걸 모르게 되더라고요. 내 옆에 이웃이 어떤 상황인지도. 군산이라는 도시가 울산과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이 군산은 토박이들의 도시. 네. 토박이들이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대기업이 없어져서 실직된 상태로도 그 군산이라는 곳에 남아있는 네.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울산은 안 그렇거든요. 다 이주민들의 도시거든요. 이주민들이 와서 살다가 퇴직하면 또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토착화되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전라북도를 저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전라북도의 좀 특성인 것 같아요. 어떤 거대한 대기업이 여기 와서 대공장, 뭐 울산이나 이런 곳처럼 대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GM 공장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도 대기업이 와서 유치했지만 뭐 다른 타 지역의 중화공업이라든지 자동차 공장에 비해 큰 편은 아니었고 그런 면에서 좀 전라북도 특히 이제 군산이나 전주 이곳은 좀 이런 토박이들이 좀 많기도 하고 토박이들이 많다는 얘기는 내 고향이라는 마음 그것들에 대한 정체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깥으로 간다는 게 사실 두렵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안에 마약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군산에 와서 대기업들이 그 어떤 판타지를 심어주잖아요. 좋은 도시, 안락한 삶. 그러다 그들이 딱 빠져나갔을 때 그렇지 못한 네. 현실과 이렇게 대비를 통해서 그 마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그거는 군산에서만의 마약이 아니라 그 군산의 효과가 제가 사는 전주 혹은 다른 지역에도 퍼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장이 떠나면 위기가 올 거야라는 그런 막연한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해고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임금을 깎는 것이 적절한 대처인 것처럼 만드는 그게 저는 그 마약의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군산에서 대공장이 떠난 사례라든지 혹은 뭐 큰 공장들이 밀접한 도시에서 그런 그 공장의 위기를 겪었을 때 계속 언론이나 뭐 이런 정치권이라든지 좀 마이크를 갖고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집단들의 그 언어가 그런 공포감을 심어주는 방식이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공포감이 저는 마약의 효과처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가난한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있고 실제로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평균치를 내보면 가장 이제 바닥에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 사실은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떠나는 거에 대한 그 공포감이 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한편 들어요.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네. 그 대기업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지역민들은. 네. 그래서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힘을 또는 시민들의 역량을 기르는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도시가 무기력을 벗어나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업 하나가 떠났을 때 도시 전체가 흔들리는 방식인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사회적 재난이라고도 말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기업이 떠났을 때 그 한번 위기를 경험했다면 그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좀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행정, 지역 정치가 거기에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기업을 유치만 해올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위기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을 그 도시 차원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도시가 고민하지 못하니까 무기력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민과 도시, 예. 그러니까 시스템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네. 시민력도 같이 움직여야 네.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직 도시를 잇는 거겠죠. 실직 도시를 읽고 토론하고 그렇죠. 시민력을 길러내는 네. 거. 네. 이 실직 도시와 네. 같이 볼만한 영화가 있을까요? 켄 로치 감독의 레이닝 스톤이라는 이제 영화인데 좀 90년대 초반에 만든
영화인데 80년대 영국은 뭐 대처리즘이라고 해갖고 강력하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드라이브하던 시기였잖아요. 철광이라든지 뭐 영국의 주력 산업들 노동 구조가 개편되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그 노동자분이 실직이 되고 실직이 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과정들을 좀 그린 영화인데 주제가 되게 재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영화를 너무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그 주인공의 삶이 뭔가 좀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주인공의 삶이나 그런 선택하는 과정들을 계속 저도 곱씹어보면서 볼 수 있게 계속 그래서 그 집중할 수 있게 보는 그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가 물론 뭐 한 30년 전 영화이긴 하지만 지금도 되게 실직도시가를 보면은 그런 비슷한 느낌들이 들어요. 노동자들의 그런 처한 상황도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사고하는 방식이나 생각들이 좀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뭔가 대단히 재조직되고 있잖아요. 네. 재편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맞이하는 상황과 유사한 네.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한번 꼭 한번 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